안녕하세요. 한국보험부장연구소의 고정소장입니다. 2019년 4월 2일 신문 배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국제 경제 이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좀비 기업이라고 하면 벌어들인 돈으로 빌린 돈에 이자도 내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데, 선진국 기업의 13%가 좀비 기업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초저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는데요. 결국 저는 이제 제가 강의할 때도 이렇게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빚이 1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0%기 때문입니다라는 그러한 이제 우스갯소리 한 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 비용은 결국은 빌린 돈과 금리의 이제 어떤 상관관계거든요. 근데 금리가 0%라면은 빌린 돈에 대한 부담이 매우 적겠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기업들이 빌린 돈에 대한 부담이 적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구조조정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 더 양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ECB에서는 0%인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릴 수도 없으니까 뭐 초저금리로 자금을 장기간 빌려주는 초저금리 장기대출 같은 것들의 카드를 빼들은 내용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50bp 내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노골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현재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기준금리를 더 내리자, 또는 유지하자라는 그 어떤 이제 방향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그 좀비 기업들을 더더욱 그 구조조정할 수 없고 양산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나중에는 매우 큰 뭐랄까 충격을 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대침체락을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러한 어두운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기사고요. 두 번째는 국내 경제 이슈를 보게 되면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출 경기 굉장히 안 좋죠. 가장 큰 핵심 두 가지를 꼽자면 반도체란 대중국 수출 감소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대중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현재 대한민국 수출 감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수요처로 가장 두드러진 게 중국인데, 중국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반도체 수출 또한 감소된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반도체는 뭐 상저하고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예상마저도 벗어나고 있다. 결국은 하반기에도 반도체 수출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대한민국 경기가 오리무중으로 빠져들을 수 있다. 결국은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주열 그 총재가 지난달 25일에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검토성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최근 나오는 얘기들은 인하 가능성 없다라는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 인하 압박에도 향후 경제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하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는데,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당장은 아니지만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큰 모양새를 비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당초 한은이 예상한 것보다 경기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라는데 이주열 총재도 동의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거를 대비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뭐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테크 관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제 뭐 아래 공포, 어제도 얘기했지만 대체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강달러 주춤하도 외국인 바이코리아 시동 걸었다라는 내용인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거의 30, 35%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외국인 투자 비중이고요. 주요 주식 비중으로 보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는 환율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간단히 언급해 보면,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달러에 1000원일 때 1달러를 들고 와서 1000원으로 환전을 한 다음에 주식을 1000원어치 샀는데 이 주식이 1100원이 됐습니다. 100원의 이익이 났는데 이후에 환율이 1100원으로 올랐다라면은 결국은 달러로 환전해 갈 때 이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환율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원화 강세가 펼쳐지게 되면 외국인 매수가 높아지고,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그런 아주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강달러가 주춤하다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가 커지면서 주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6세 미만 모든 아동, 작년 9월에 시작됐죠. 아동수당이요. 근데 상위 10% 소득인 사람들한테 지급 안 했었지만 아동수당법 개정되면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20%는 기초노령연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기사가 있는데요. 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마법 공식이라고 해서 이걸 창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투자 기법이 바로 이제 그 퀀트 투자거든요. 이 퀀트 투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수익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냐면, 여기 보시면 20년간 83,600%의 누적 수익률을 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가치 투자를 하는 건데 기업의 두 가지 지표만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왔냐면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퀀트 투자 붐에서 일으킨 마법 공식이 뭐냐면은 이익 수익률과 자본 수익률만을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주식의 그 기업의 이익 수익률과 자본 수익률만 판단을 해서 이게 좋은 기업들만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이익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주식에 뭐 10,000원인데 그 10,000원의 주가가 1,000원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면 10%의 이익 수익률을 내는 거다라고 해서, 이러한 이제 그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이 지표가 갖고 있는 불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본 수익률도 같이 봐라 라는 얘기고, 자본 수익률은 자본 대비 얼마나 벌어들이느냐라는 그러한 수익을 두 지표만을 보고 기업을 판단하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맞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한민국 코스피 200 지수와 이 퀀트 투자 마법 공식을 적용을 해서 실제 투자 분석을 해봤더니, 지난 16년간 코스피 200 지수가 244% 오를 때 이 477%나 올렸다. 연평균 복리로 약 20% 수익을 냈다라는 투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은, 추천 종목 중에 한두 종목만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해당 종목을 좀 몽땅 투자해라. 다시 말씀 포트폴리오 하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딱 생각이 든 게, 이러한 펀드를 만들면 어떨까? 해당 투자 방식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뭐 분산 투자를 같이 한다라면 괜찮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흥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비춘 기사인데 물론 신흥국이 지금 불안하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 이상훈 이스트 스프링 매니저가 하는 얘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현재 신흥국 주식으로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예를 들었는데 중국 증시가 유례가 없는 양극화 상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터넷이나 헬스케어 종목 관련된 주들은 매우 고평가됐지만 그 외의 주식들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면은 굉장히 낮은 가격에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 G2로 성장하면서 매우 큰 이득을 본 회사들이 있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뭐 그때 이제 중국의 그 원자재를 댄 국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재를 댄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 뭐 러시아나 브라질, 호주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뭐 남아골 비롯해서 원자재를 댄 나라들이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뭐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같은 경우 중간 무역을 했던 그런 나라들이죠. G2가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을 했던 나라들이 결국은 아시다시피 중국이 이제 그 뭐 바우처라서 8% 성장을 멈추면서 점점 그 뭐 개발도상국에서 넘어서면서 그 뭐 연착륙이든 경착륙을 하면서 그 성장을 좀 멈추고 둔화가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신흥국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슈들이 별로 없었죠. 예전에 뭐 브릭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면 이러한 신흥국들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기사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대출 때 이제 그 금리 산정 내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이걸 신청하면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받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금리가 산정됐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금리가 산정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내 상황과 달라진 지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쯤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내용은 뭐 같은 내용이죠. 뭐 삼성전자의 매출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그 1년 예산의 거의 뭐 6, 70% 이상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회사고 거기에 가장 큰 부분을 또 차지하는 게 반도체인데 최근에 반도체 영업이익이 1분기 영업이 15조에서 거의 60%가량 줄어든 6조대로 하락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더더욱 중요한 건 상장하고 전망마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출 경제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러한 영향들이 안 좋게 비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 관련 기사들을 볼까요? 약 그 10만 개의 그 엑스레이를 검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검사를 했냐면 흉부질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엑스레이의 약 10만 장을 AI가 학습하도록 해서 이걸 통해서 분석을 맡겼더니 전문의보다 높은 정확도가 97%나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폐암, 폐결핵, 폐렴, 기흉 이 4대 흉부질환을 모두 찾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이 또한 부정확한 부분이 있으니까 97%니까 100%가 아니죠. 그래서 AI 진단과 의사가 같이 진단하니까 거의 98.5%까지 높였다라는 그런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안 넘어가죠?
네, 그리고 췌장암 치료제가 내년 상반기에 정식 허가 신청될 거다라는 그런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요것이 개발이 되면 췌장암을 치료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또 연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한번 살짝 언급을 해봤고요. 그리고 교보생명에서 요번에 윤열현 사장이 복귀를 했죠. 1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면서 종신보험을 출시를 했는데 치매 종신보험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증 치매 진단하면 가입 금액의 100%를 받고 그 다음에 사망을 하게 되면 20%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매 종신보험을 출시를 했고, 저해지 환급형을 선택하게 되면 보험료 저렴하다는 건 아실 겁니다. 이러한 상품이 최초로 출시됐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신문기사 여기까지고요. 배달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